도훈이는 우리 핏줄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이 조카를 감싸며 아내에게 소리치던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과 아들은 이미 남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핏줄이라고 믿고 키워온 그 아이가 사실은 여동생의 치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진이 준영의 여름 준비물을 정리하며 거실 바닥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6살 준영은 엄마 옆에서 새로 산 물총을 만지작거리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멀리 나가? 준영이 물총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랑 같이 놀 때 써보자.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수의 목소리와 함께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섞여 나왔죠. 오빠, 정말 고마워. 도훈이가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준영이랑 놀 수 있으면 좋겠어. 신우이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준영은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조카가 와서 얼마나 좋아. 이연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곧이어 7살 도훈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훈은 준영의 물총을 보자마자 달려가 낚아챘어요. 야, 이거 내 거야. 도훈이 물총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 거야. 준영이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형이니까 내 거야. 도훈이 물총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일어서 두 아이 사이로 다가갔어요. 도훈아, 그건 준영이 물건이야. 같이 놀면 되잖아.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수진의 말을 듣지 않고 물총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며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구겨졌어요.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준영이 아빠를 찾으며 작게 불렀어요. 이연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신우이 정미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뭐가 부러졌네. 이연수가 바닥에 물총 조각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던져서 부러졌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준영아, 형이랑 놀려면 양보도 해야지. 이연수가 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어요. 도훈은 이미 TV 앞으로 가서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리더니 만화 채널로 돌렸어요. 도훈아, 볼륨 좀 줄여줘. 수진이 말했습니다. 싫어. 이렇게 해야 잘 들려. 도훈이 리모컨을 꼭 쥐고 대답했어요. 신우이 정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잠깐 전화 받을게. 정미가 말하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이연수는 소파에 앉아 도훈이 TV를 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훈이 많이 컸네. 준영이랑 형제처럼 지내면 좋겠어. 이연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부러진 물총 조각을 주워 담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준영은 엄마 뒤에 서서 도훈을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준영의 간식 바구니로 갔습니다. 과자 봉지를 뜯어 바닥에 흘리며 먹기 시작했어요. 도훈아, 그건. 수진이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수진아. 이연수가 수진을 불렀어요. 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이연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부러진 물총 조각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베란다에서 정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도훈이 학원비 이번 달부터 오빠가 대신 내주기로 했어. 여름 캠프비도 마찬가지고. 수진이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미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도훈이가 오빠 집에서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준영이도 있고 해서 좋잖아. 수진이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조용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7월 15일 마이너스 물총 파손, 과자 바구니, 손상, TV 볼륨 피해. 이연수는 여전히 도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도훈이 온 지 사흘째인데 정미가 계속 집에 있을 리가 없죠. 도훈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7월 17일 마이너스 준영이 레고 박스 파손, 요구르트 6개들이 1박스 섭취, 벽지에 크레파스 낙서. 도훈은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준영은 책상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준영아, 뭐 그려? 수진이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이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집 안에 엄마와 자신만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도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준영의 색연필통을 뒤엎었습니다. 색연필들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야, 나도 그림 그릴 거야.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도훈아, 조심히. 수진이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도훈이 발로 색연필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2개의 색연필이 부러져 나갔어요. 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추가로 기록했어요. 색연필 2개 파손 추가.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이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수진의 뒤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휴대폰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도훈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계속 적고 있어? 이연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수진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이연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야. 이연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도훈이 학원 등록하러 가야 하는데 오빠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 이연수의 통화를 들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언제? 지금 바로요. 여름 캠프 신청도 같이 해야 해서. 이연수가 수진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가서 볼게. 고마워요, 오빠. 비용은 오빠가 다 대주시기로 했으니까 카드 가져오세요. 전화가 끝나자 이연수가 재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도훈이 학원 등록하러. 정미가 혼자 가기 힘들다고 하네. 학원비는? 내가 내지. 우리 조카인데.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훈이 갑자기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빨대로 후루룩거리며 소리를 내더니 반 정도 남긴 채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도훈아, 다 마셔야지. 수진이 말했어요. 배불러. 나 아저씨랑 나갈 거야.
도훈이 이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음료수를 치우며 또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음료수 한 개 낭비. 수진아. 이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거 그만해. 이현수가 수진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뭐요? 도훈이 일일이 체크하는 거 보기 안 좋아. 수진이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저희 집 물건이 계속 부서져도 도훈이는 우리 핏줄이야. 이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선은 있어야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삼촌, 빨리 가요. 도훈이 이현수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래, 가자. 이현수가 수진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도훈과 함께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부러진 색연필들을 주웠어요. 준영은 책상 구석에서 여전히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언제 이사가? 수진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췄어요. 아들을 내려다보니 준영의 눈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도훈이 형이 내 물건 자꾸 부셔서. 수진이 무릎을 굽혀 준영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기억해 둘게. 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꼭 안았어요. 수진은 아들을 안으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이현수와 도훈이 나간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벌써 15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날짜와 피해 내용, 예상 금액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이현수와 도훈이 돌아왔습니다. 이현수의 손에는 학원 가방과 새 교재들이 들려 있었어요. 학원비 얼마 나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현수가 피곤한 듯 대답했어요. 도훈이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소파로 뛰어갔습니다. 수진이 학원 영수증을 살펴봤어요. 월 15만 원, 교재비 7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현수가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 조용히 휴대폰을 켜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이혼 상담 변호사. 그날 오전 10시 수진은 도훈이 준영의 태블릿을 던져 화면이 완전히 깨진 걸 발견했습니다. 준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진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내 게임이. 준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깨진 태블릿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도훈은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며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바닥에 떨어뜨렸어. 도훈이 과자를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떨어뜨렸는데? 재미없어서. 게임이 너무 유치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 수리비만 1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그때 이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수진이 깨진 태블릿을 들고 다가갔어요. 이현수가 태블릿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훈이가 그랬어요? 네, 재미없다고 던졌대요. 이현수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사주면 되지. 요즘 태블릿 많이 싸졌어.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 우리가 사주면 되는 거지.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래, 여름 캠프 신청 다 했어.
비용은 오빠가 다 대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수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릇을 씻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훈이 학습지도 추가로 신청할 거야. 수학이랑 영어 2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어요. 태블릿 수리비 예상 10만 원, 여름 캠프비 50만 원, 학습지 월 10만 원. 그때 이연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또 뭘 적어? 가계부요. 가계부에 뭘 그리 적어?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이연수에게 보여줬어요. 이연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훈이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라니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형편에 이런 돈 어떻게 감당해요? 이연수가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수진이 재빨리 품에 안았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도훈이는 내 조카야. 조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해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수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오후 수진은 혜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은 사무실 한쪽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님이 준비하신 자료들 정말 체계적이네요. 혜진 변호사가 수진의 휴대폰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이렇게 많으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집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아이와 함께 잠깐 피할 곳이 있을까요? 어디 생각해둔 곳이 있으세요? 제주도요. 친구 펜션이 있어서. 혜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법적 절차 진행하는 동안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건 적금 통장이고 이건 보험 증서예요. 제 명의로 된 것들만 모았어요. 잘 준비하셨네요. 언제쯤 출발하실 계획이세요? 내일 새벽이요. 혜진 변호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영이가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아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진이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 그림책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절차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수진님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시면 바로 시작하겠어요. 지금 명령부터 신청할게요. 그날 밤 11시 수진은 이연수가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준영의 학용품, 중요한 서류들만 작은 캐리어에 담았어요. 준영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준영아, 일어나. 엄마. 준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정말? 응, 제주도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이 준영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가방을 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해도 돼? 수진이 잠깐 멈칫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 수진과 준영이 아파트를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포공항으로 가주세요. 수진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항공사 어플을 열고 제주행 첫 비행기를 검색했습니다. 오전 6시 반 첫 항공편이 있었어요. 수진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돌아와?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조금 오래 있을 거야.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도시의 불빛들이 뒤로 흘러갔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 제주행 항공권 예매 완료 문자가 도착했어요. 수진과 준영이 집을 떠난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이현수는 도훈을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갔어요. 도훈이 이불을 발로 차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베개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도훈아, 일어나야지. 이현수가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도훈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소리쳤어요. 학원 가야 하잖아. 학원 안 갈 거예요. 이현수가 한숨을 쉬며 도훈을 바라봤어요. 며칠째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훈이 결국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울음을 터뜨리며 발버둥쳤습니다. 아파요. 삼촌이 밀었어요. 도훈아, 삼촌이 밀지 않았어. 네가 떨어진 거야. 거짓말이에요. 이현수가 도훈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훈이 더 크게 울었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극성일까? 이현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성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도훈이 거실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TV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소파 위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도훈아, 조용히 해. 이현수가 말했습니다. 왜요? 집인데 뛰면 안 돼요?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할 수 있어. 저는 상관없어요. 이현수가 도훈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는 자신과 달리 동그랗고 코도 완전히 달랐어요. 정미를 닮았나? 하지만 정미도 그렇게 동그란 눈은 아니었습니다. 도훈이 갑자기 계란 후라이를 손으로 집어던졌어요. 벽에 노른자가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아. 이현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재미있잖아요. 음식을 던지면 안 돼. 왜 안 돼요? 이현수가 걸레로 벽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자신은 어릴 때 이런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현수는 어릴 때부터 얌전했다고 하셨거든요. 학원에 도훈을 데려다 주는 길에 이현수가 물었습니다. 도훈아, 너 어릴 때 어땠대? 엄마한테 들은 얘기 있어? 잘 모르겠어요. 아빠에 대해서는 뭘 들었어? 아빠는 없어요. 응? 그럼 삼촌이 아빠라고 엄마가 얘기 안 했어? 도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는 삼촌이라고 했어요. 이현수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학원에 도훈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현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미가 처음 도훈을 데려왔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오빠, 도훈이가 오빠를 많이 닮았죠? 정미가 그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현수가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과 도훈의 얼굴을 비교해 봤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귀 모양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그때 이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오빠, 도훈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응, 그런데 정미야. 네. 도훈이가 나를 많이 닮았다고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별로 안 닮은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정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정미야, 혹시 그때 일을 정확히 기억해?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오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정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오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일은 잘 기억 안 나고요. 정미야, 근데 도훈이가 나한테는 삼촌이라고 하던데? 아, 그건 어려서 헷갈리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이현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미의 대답들이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도훈을 학원에서 데려와 밥을 먹이면서 이현수가 관찰했어요. 도훈이 젓가락질하는 모습도 자신과 달랐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바르게 잡았는데 도훈은 주먹으로 쥐고 있었어요. 도훈아,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봐. 이현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싫어요. 이게 편해요. 하지만 바르게 잡아야지. 왜요? 제가 먹을 건데 왜 삼촌이 간섭해요? 이현수가 놀랐어요. 7살 아이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어른들께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도훈을 재우고 나서 이현수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친자 확인 방법.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99.9% 정확도로 친부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가 스크롤을 내리며 읽어봤어요. 외모, 성격, 체형 등이 전혀 닮지 않을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이 또 난리를 쳤습니다. 치약을 벽에 짜서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도훈아, 그러면 안 돼. 이현수가 급히 말렸습니다. 재미있잖아요. 벽이 더러워져. 그럼 닦으면 되잖아요. 이현수가 도훈의 행동을 보며 확신했어요. 자신의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습니다. 점심때 정미가 집에 왔어요. 오빠, 도훈이 어떻게 지내요? 정미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이현수가 정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아빠가 정말 나야?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솔직하게 말해줘.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도훈이가 나랑 하나도 안 닮았어.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정미가 당황한 듯 웃었어요. 오빠, 아이들은 자라면서 달라져요. 그리고 저를 닮을 수도 있고. 너도 도훈이랑 별로 안 닮았어.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미야, 혹시 다른 남자와. 오빠. 정미가 이현수의 말을 끊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도훈이가 오빠 아들이 맞다니까요.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이현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친자 확인용이신가요? 네. 그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15만 원입니다. 이현수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녁에 도훈을 재우고 나서 이현수는 정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도훈이랑 병원 가려고 해. 곧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왜 병원에 가요? 도훈이 어디 아픈가요? 아니야. 검사 좀 받으려고. 무슨 검사요? 이현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유전자 검사.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런 거 왜 해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오빠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오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미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들렸어요. 왜 안 돼? 도훈이한테 상처 주는 일이잖아요. 진짜 내 아들이라면 상처받을 일이 없지.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현수가 확신했습니다. 정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미야, 내일 오전에 갈 거야. 오빠, 진실을 알고 싶어. 전화를 끊고 이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도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현수가 급히 달려가 봤습니다. 도훈이 악몽을 꾸는 듯 뒤척이고 있었어요. 삼촌. 도훈이 잠꼬대로 이현수를 불렀습니다. 이현수가 도훈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이연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를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오후 2시였습니다. 이연수는 결과를 받으러 혼자 병원에 왔어요. 정미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연수님,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부자관계 배제됨 확률 99.99%. 이연수가 그 글자를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아빠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가 남의 아이였습니다. 이연수가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앉았어요. 결과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나 지금 갈게. 도훈이는 어디 있어? 학원 갔어요. 좋아. 우리 둘이서 얘기하자. 이연수가 차를 몰고 정미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미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빤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이에요? 이연수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정미가 결과지를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빠, 친부자관계 배제. 도훈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미야,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 오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몇 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이유가 뭐야? 정미가 고개를 들어 이연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해? 네가 거짓말한 걸.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연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정미 앞에 섰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도훈이 아빠가 누구야? 정미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정미야, 대답 안 하면 내가 도훈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안 돼요. 정미가 급히 일어나서 이연수를 막았어요. 그럼 말해. 누구 아이야? 정미가 바닥에 다시 앉으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아이 갖는 걸 미루고 있었어요. 응? 피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이연수가 정미를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냥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룻밤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뭐? 오빠랑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연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미 남편이 출장 간 사이였고 둘이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임신했을 때 오빠한테 오빠 아이라고 한 거야? 네. 이연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정미야, 그럼 진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야?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는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미친. 이연수가 벽에 주먹을 쳤어요. 그때 정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임신 사실을 안 직후 정미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며칠 전 나이트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의 하룻밤. 설마 그때?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오빠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정미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겠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는 피임이 실패했다고 하고 오빠에게는 오빠 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오빠가 책임져 줄 거야. 돈도 대주고. 정미가 거울을 보며 연기를 해봤어요. 여보, 미안해. 피임이 실패한 것 같아.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오빠 아이인 것 같아요. 둘 다 자연스러웠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정미야, 그럼 남편한테는 뭐라고 했어? 이현수가 물었습니다. 피임 실패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있다는 거야? 네. 이현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야, 너 정말 계획적으로 한 거구나. 오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두 남자한테 각각 다른 거짓말을 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정미가 변명을 해보려 했어요.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떻게 말해요? 남편한테 바람 피웠다고? 오빠한테는 근친이라고? 이현수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 다 속인 거야? 저도 살아야 했잖아요. 도훈이도 키워야 하고. 정미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지? 정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현수가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오빠, 학원비, 생활비, 옷값, 장난감값, 몇 천만 원이야.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 너 지금 파트타임 일하는데.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내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그건 도훈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싸웠는지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 했잖아. 정미가 바닥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이제 수진이는 집에도 안 들어와. 이혼하겠다고 하고. 오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이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몇 년 동안 거짓말하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게 내 책임 아니야? 정미가 고개를 들어 이현수를 바라봤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진짜 아빠를 찾든지 남편이랑 해결하든지. 이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저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 한 짓인데 혼자 해결해. 정미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야? 몇 년 동안 속인 걸. 이현수가 결과지를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정미야, 이제부터 도훈이는 내 책임이야. 학원비는요? 네가 내. 생활비도요? 당연히 네가 내지. 정미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어요. 오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챙기기 바빠. 이현수가 문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사실을 말해. 언제까지 속일 건 아니잖아. 오빠, 다음에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이현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오빠, 정미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뭐, 정말 다시는 도와주실 생각 없어요? 이현수가 돌아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없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문이 닫히고 정미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정미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금방 끊었어요. 몇 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짓말이 하루 만에 모두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이현수는 차에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절망감을 맛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만들어낸 몇 년간의 착각이 모든 것을 파괴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째, 이현수는 회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현수가 거울을 봤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현수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시켜놓고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또 전화를 걸어봤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현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 번만 전화 받아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혜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수님이시죠? 부인께서 의뢰하신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네.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련해서 법원 출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현수의 머리가 띵해졌어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아내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죄송하지만 모든 연락은 저희 사무소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현수가 테이블에 머리를 파묻었어요. 한편 그 시각 정민은 집에서 도훈과 함께 있었어요. 도훈이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삼촌은 언제 와요? 도훈이 물었어요.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나 싫어해요? 그런 게 아니야. 삼촌이 바빠서. 도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언제 올 건데요?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정미가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응, 회사에서 일찍 끝났어. 철수가 도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도훈이 숙제하고 있어? 잘한다. 도훈이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빠, 오늘 학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뭘로? 그림 그리기요. 철수가 도훈을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정미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가 말했어요. 여보, 도훈이 학원비 이번 달부터 우리가 내야겠어. 정미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왜요? 형이 계속 대주는 게 미안해서. 우리 아이인데 우리가 내야지.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건. 뭐? 정미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철수가 정미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에요. 없어요. 그날 밤 도훈을 재우고 나서 정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철수가 샤워하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뭔가 이상해. 어떡해요? 자꾸 멍하니 있고 대답도 이상하고. 정미가 고민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나 할 말이 있어요. 철수가 정미를 바라봤어요. 뭔데? 정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훈이에 대한 얘기예요. 도훈이가 어쨌는데? 정미의 입술이 떨렸어요. 사실은 그때 정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현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미야, 남편한테 얘기했어?
아직 빨리 해. 이런 거 오래 끌면 안 돼. 오빠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 네가 만든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누구였어? 철수가 물었어요. 오빠요. 형이 왜 전화했는데? 정미가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여보, 조금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정미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여보,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뭔데 그래? 도훈이가 당신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철수가 잠깐 멍해졌어요. 뭐라고? 사실 도훈이를 가졌을 때 다른 남자와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미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바람 피운 게 실수야? 여보, 목소리 낮춰요. 도훈이 깨요. 도훈이가 내 아들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몇 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정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몇 년 동안 거짓말한 게 미안하면 끝나는 거야? 철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인데 연락처를 몰라요. 철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야, 너 정말. 그때 도훈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소리에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정미가 급히 도훈의 방으로 갔어요. 도훈아, 괜찮아. 다시 자. 엄마, 아빠가 왜 소리쳐요? 아무것도 아니야. 잠자렴. 도훈을 다시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요? 바람 쐬러.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미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그 시각 이현수는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빈 맥주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정리해두고 간 집이 며칠 새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이현수가 수진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휴대폰을 들고 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이현수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 치워놨던 도훈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벽에 묻은 크레파스, 부러진 장난감들, 쏟아진 음료수 자국들. 이현수가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요. 남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참아왔던 아내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이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가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철수가 정미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정미야,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철수가 도훈의 방 쪽을 바라봤어요. 도훈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아직.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잖아. 정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려서.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철수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당분간 나는 소파에서 잘게. 생각 정리될 때까지. 정미가 홀로 거실에 남아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오빠에게도 버림받고 남편과의 관계도 파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도훈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학원비도 생활비도 모두 자신의 몫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만들어낸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수진과 준영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런 혼란은 전혀 모른 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지 일주일 후 정민은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철수가 도훈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미가 인사했어요. 철수가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도훈이만 반갑게 인사했어요. 우리 도훈이 밥 맛있어? 정미가 도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빠가 말을 안 해요. 정미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피곤하신가 봐. 정미가 대충 둘러댔어요. 정미가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미 씨죠? 도훈이 학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이번 달 원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요. 정미의 가슴이 덜컥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내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받는 돈으로는 도훈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학원에서 연락 왔는데. 들었어. 철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낼게. 정말요? 도훈이는 죄가 없잖아. 정미가 안도했지만 철수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했어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내가 그 아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키웠으니까 책임질 뿐이야. 철수가 거실로 나가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다른 건 네가 알아서 해. 나도 한계가 있어. 그날 밤 도훈을 재우고 나서 정민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어요. 학원비, 생활비, 집세, 도훈이 용돈까지 더하면 한 달에 필요한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파트타임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정미가 휴대폰을 들고 이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저예요. 뭐야? 오빠,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어요? 정미야, 몇 번 말했어. 없다고. 그럼 조금만이라도. 정미야, 나도 내 문제로 정신없어. 수진이랑 이혼 소송 중이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 생겼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집중 못한다고 상무님이 경고하시더라. 이현수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어요. 정미야, 진짜 연락하지 마. 나도 힘들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가 거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을 학원에 보내고 정미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청소일, 식당 서빙까지 여러 곳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고 하면 다들 난색을 표했어요. 아이가 몇 살이죠? 7살입니다. 그럼 야간 근무는 어려우시겠네요. 주말에는 남편이 봐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어리면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오후에 도훈을 데리러 가는 길에 정민은 이현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어요.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습니다. 1시간 후 이현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정미가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현수가 정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야, 왜 여기 있어? 오빠, 정말 잠깐만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제발이요. 5분만. 이현수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뭐야? 오빠 정말 힘들어요. 도훈이 키우기가. 그럼 진짜 아빠를 찾아봐.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연수가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미야,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어. 뭐요? 수진이가 이혼하겠다고 해. 재산 분할에 양육권까지.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도훈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싸웠는데. 정미가 할 말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찍혔어. 개인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 준다고. 오빠, 정미야, 나도 살아야 해. 너한테 신경 쓸 여유 없어. 이연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직장 앞에서 기다리지 마. 보기 안 좋아. 이연수가 나가고 정미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수가 도훈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정미가 물었어요. 도훈이가 계속 삼촌 얘기를 해. 삼촌 얘기요? 왜 안 오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정미가 도훈을 바라봤어요. 도훈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도훈아, 왜 그래? 엄마, 삼촌이 나 싫어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정미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수가 정미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여보, 도훈이한테 언제까지 숨길 거야? 뭐려?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걸. 정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해. 좀 더 크면. 정미야, 그 아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날 밤 정미는 도훈을 재우면서 죄책감에 빠졌어요. 도훈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짓 했어요? 도훈이 잠자리에서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삼촌이 안 와서요. 아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도훈이는 아무 잘못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정미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정미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술값 지출이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미가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들어온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술 좀 줄이세요. 내가 술 마시는 것도 간섭할 거야? 카드값 걱정돼서요. 그럼 네가 벌어서 갚아. 철수가 소파에 벌러덩 누웠어요. 정미야, 나도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네가 힘들긴 뭘 힘들어. 네가 저지른 일인데. 정미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 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철수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도훈이 아빠 역할만 할게. 다른 건 기대하지 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부관계는 끝이야. 도훈이 때문에 이혼하지 않을 뿐이지. 정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도훈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에 깬 모양이었어요. 정미가 급히 도훈의 방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들이 왜 싸워요? 안 싸웠어. 그냥 얘기한 거야. 거짓말이에요. 계속 싸우잖아요. 도훈이 엄마를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요. 왜? 여기는 무서워요. 정미가 도훈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빠도 남편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도훈이와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고 도훈이마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였어요.
정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후 수진과 준영은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숲이 가까운 1층 상가를 얻어 키즈북 카페를 열었어요. 아침 9시 수진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준영이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를 돕고 있었어요. 준영아, 책들 정리 다 했어? 수진이 커피 머신을 점검하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책들도 다 꽂았어요. 준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카페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준영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0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사는 5살 여자아이와 엄마였어요. 안녕하세요. 준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준영아. 오늘도 새로운 책 있어?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응, 공주님 나오는 책 새로 왔어. 아이가 신나서 책 코너로 뛰어갔습니다. 엄마는 수진에게 커피를 주문했어요. 사장님, 준영이가 정말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리고 책도 열심히 읽고 정말 보기 좋아요. 수진이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 다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수진이 간단한 키즈 메뉴를 준비하는 동안 준영이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준영 형, 이거 어떻게 그려요? 한 아이가 크레파스를 들고 물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부터 그리는 거야. 준영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준영이 이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수진과 준영은 정리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그림 하나 더 그려도 돼? 준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뭘 그릴 거야? 우리 카페. 준영이 종이에 작은 건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는 수진과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준영이 그림을 그리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이 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이연수가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과장님, 이번 달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습니까? 상무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연수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매일 밤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 일상이 너무 외로웠어요. 이연수가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 판단했어. 행복하게 살아줘. 읽음 표시도 없었어요. 한편 정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철수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정미가 조용히 도훈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도훈이 혼자서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철수는 도훈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돌봄만 해주고 있었어요. 정미가 부엌에서 간단히 씻고 있을 때 도훈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응, 도훈아. 왜 깨어 있어? 엄마 기다렸어요. 도훈이 정미에게 안겼어요.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왜 이사 가고 싶어? 아빠가 나한테 말 안 해요. 무서워요. 정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돈 모으고 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하지만 정미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은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가 도훈을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장보기를 하면서 계속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도훈이 과자를 들고 왔어요. 다음에 사자. 왜요? 엄마가 돈이 좀 없어서. 도훈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과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정미가 그런 도훈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이현수였습니다. 정미가 도훈의 손을 잡고 이현수를 따라갔습니다. 오빠. 이현수가 돌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야, 왜 여기 있어? 장 보러 왔어요. 오빠도? 응. 이현수가 도훈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 도훈이 반갑게 뛰어갔지만 이현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훈아. 삼촌,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이현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제발이요. 도훈이 때문에. 정미야, 그 아이는 이제 내 책임이야. 오빠, 도훈이가 삼촌을 찾아요. 이현수가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눈을 반짝이며 이현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도훈아. 삼촌이 바빠서. 언제 놀러 와요? 이현수가 말을 잇지 못하다가 돌아서 걸어갔어요. 삼촌. 도훈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정미가 말렸습니다. 도훈아, 삼촌이 바쁘시대.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정미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수진의 카페에서는 마지막 정리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수입 어때요? 준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생활하기엔 충분해. 내일도 손님 많이 올까요? 분명히 올 거야. 준영이가 친절하게 맞아줘서 다들 좋아하거든. 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카페 자랑했어요. 정말? 응.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같이 온다고 했어요. 수진이 준영을 꼭 안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밝고 당당하게 자란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준영아, 우리 저녁 먹고 근처 공원 산책할까? 좋아요. 수진과 준영이 카페 문을 닫고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노을이 정말 예뻐요. 준영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정말 예쁘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엄마, 우리 내일도 카페에서 재미있게 놀아요. 그럼 당연하지. 준영이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공원에 도착해서 준영이 그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밀어주며 웃었어요. 엄마, 높이 밀어주세요. 너무 높으면 위험해. 괜찮아요. 나 용감해졌어요. 준영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엄마, 내가 그린 그림 내일 카페에 붙여도 돼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그림? 준영이 책상에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작은 카페 앞에서 수진과 준영이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고 주위에는 꽃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행복한 모습이에요. 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준영의 솜씨가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그림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내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이자. 네. 준영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금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준영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카페 매출장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고객들이 만족해하며 돌아갔고 내일 또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준영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조카를 지나치게 편애해서 힘들었던 시간들,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순간들, 제주도에서의 평화로운 나날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준영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은 뒤로하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일도 카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것이고 준영은 더욱 자신감 있게 친구들을 맞이할 거예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준영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무지개 아래서 손을 잡고 웃는 모자의 모습이 따뜻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작고 하얗게 시작하지만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눈사태가 되어버리죠. 정미의 작은 거짓말이 이현수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수진과 준영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자신의 삶까지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진과 준영이 보여준 것처럼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그 진실 위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쌓을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작은 거짓말이나 오해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